7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먼저 대우조선의 하청 노조 관련된 파업 관련된 내용부터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50일째를 이제 맞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노노 갈등도 좀 불거졌죠.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에 그 사진이 나와 있는데 지금 왼쪽에 나온 게 금속노조의 총파업 결의대회의 모습이고 네. 오른쪽이 대우조선 정규직 노조와 임직원의 모습입니다. 하청노조의 파업 철회를 요구하는 맞불 집회를 연 건데요. 현수막 문구를 보시면 더 이상 우리도 참을 수 없다라면서 모이게 된 겁니다. 네. 금속노조는 정문 앞에서 그리고 대우조선 정규직 노조는 공장 안에서 시작해서 행진을 했는데요. 양측이 공장 서문 쪽에서 만났습니다.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서로를 향한 욕설도 오갔다고 하는데 경찰과 회사 측이 나서서 분리 조치를 하면서 물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하청노조가 임금 상승폭을 줄여서 제안을 하면서 협상은 한 발 나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기존 30%에서 이제는 10% 인상의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사측 4.5% 이상의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차이는 조금 남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도 처음보다는 폭을 많이 줄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손배소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노조 측은 기존의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앞으로도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라는 입장인데 대우조선 측은 협상 당사자도 아닐 뿐더러 수천억 원대 피해를 입었는데 손해배상을 묻지 않으면 경영진이 배임에 걸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아직은 양측이 차이를 보이면서 50일을 넘어서 보다 장기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도 협상이 이제 재개가 되는데 좋은 소식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이른바 강제 북송 논란도 계속해서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 제기들이 되고 있는데요. 기사는 어떤 내용에 집중했죠? 네, 두 가지 신문 준비했는데요. 먼저 위쪽에 한국일보는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강제 북송이 결정됐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또 아래 조선일보는 귀순 보고를 받은 청와대가 송환 보고로 문건의 제목을 변경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한국일보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어민들이 납포된 건 2019년 11월 2일이었는데 이틀 뒤인 11월 4일 이들의 신병 처리에 대한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노 전 실장 주재한 자리였는데요. 이 자리에 서훈 당시 국정원장이나 서 전 원장을 대리할 국정원 인사는 없었다고 합니다. 네. 청와대 인사들을 중심으로 강제 북송을 결정했다는 점을 기사에서는 지적하고 있었던 건데요. 또 어민들의 북송 방침을 밝힌 날 김정은 위원장에게 부산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낸 점도 기사에서는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또 북송 3시간 전에야 법무부에 북송 관련 법리 검토를 요청했다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었습니다. 한편 조선일보에서는 국정원이 청와대로 보낸 문건이 수정됐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하고 있었는데요. 국정원은 어민들이 자필로 작성한 보호 신청서를 청와대에 제출을 했는데 귀순자 확인 자료라는 제목으로 처음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보실이 이 문건의 제목을 선원 송환 보고서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건 외에도 국정원이 별도 보고서를 안보실로 올린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현재 이 보고서의 행방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권 관계자는 이 문건이 무단으로 삭제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TF를 통해서 전해진 내용이죠. 북한 어민들이 아니고 사실은 탈북하려는 16명을 인솔하는 탈북 브로커였다라는 내용 등을 담은 기사들도 아침 신문에 실려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드디어 어제죠, 개원을 했습니다. 보면 하루 일하고 월급, 저희가 세비라고 부르지만 월급이죠. 사실상 이 월급 1,285만 원을 챙긴 의원들이라는 제목인데 공교롭게도 또 어제 의원들이 월급을 받은 날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의원들 매달 20일에 세비 월급을 받습니다. 네. 이 조선일보는 의원들이 하루만 일하고 1,285만 원에 달하는 세비를 챙겼다고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네. 본회의나 상임위에 무단으로 불참하게 되면 한 번에 3만 원씩 감액하는 조항이 있긴 한데요. 네. 지난 50일 동안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도 충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연봉으로 따지자면 1억 5,426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미국에 비해서는 적지만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에 비해서는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라 국민 소득 수준과 대비해보면 조금은 다른 결과값이 나오는데요. 미국이 2.48배, 일본이 2.11배 점인 것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국민 소득에 비해서 3.36배에 달하는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연봉 외에도 의원실 보좌직원 인건비 5억 원, 입법 정책개발 지원비 4,470만 원 등을 모두 합치면 국회의원 한 명당 한 해에 약 7억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중에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지급이 되지 않는 금액은 없고요. 또 해외 출장비 등은 별도로 돈이 나온다는 점도 기사에서 싣고 있었습니다. 또 해외의 경우에는 의원들의 보수를 결정하는 별도 독립기구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회 운영위가 직접 한다는 점도 마지막에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까지 여야가 이제 상임위 배분 협상을 완료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견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상황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다음 달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꾸고 야외 기동 훈련도 추가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미가 8월에 실시해 오던 연합 훈련의 이름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지난 2018년에 폐지가 됐고요. 한미가 이번에 다시 연합 훈련을 준비하면서 을지 프리덤 실드라는 이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글자를 바꾸긴 했는데 사실상 그대로 계승하는 분위기고요. 이번 훈련에는 야외 기동 훈련까지 실시하기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8월에 진행됐던 한미 연합 훈련, 통상적으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해 왔는데 이에 대해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런 얘기를 했죠. 훈련이 컴퓨터 게임이 되면 곤란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야외 기동 훈련을 포함하기로 한 거고요. 다만 대규모 병력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준비 기간이 부족하고 또 코로나가 확산하는 점 등 이런 우려할 점들도 있어서 규모와 최종 실시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네. 한편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는데요. 미국 측과 만나서 북한의 도발에 맞설 협력 강화를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강제 북송 사건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는지 그 여부도 주목된다고 기사에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앙일보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을 보면요. 20억 원짜리 약 졸겐스마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환자 부담금은 이제 598만 원이다 이런 얘기 같은데 먼저 20억 원짜리 약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 그 환우들의 어려움이 몇 차례 보도된 바 있어서 아마 네. 들어보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희귀 질환인 척추성 근위축증 치료제인 졸겐스마라는 약인데요. 정맥 주사 한 방에 상태가 많이 호전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약입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비싼 금액이었는데요. 이번에 부담이 크게 낮아지게 됐습니다. 어제 보건복지부가 졸겐스마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인정 약가만 19억 8,172만 원에 달하는 약입니다. 네. 환자 부담이 크게 낮아져서 다음 달 1일부터는 최소 83만 원, 최대로 쳐도 598만 원 정도면 이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척수성 근위축증은 이름 그대로 근육이 점차 위축이 되고 스스로 호흡을 못하거나 또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생후 24개월 안에 90% 정도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환인데요. 졸겐스마를 제때 맞는다면 인공호흡기를 뗄 수 있고 앉거나 또 설 수도 있다고 합니다. 환우회 회장은 이런 고가 약의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감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현재 고통받는 환우뿐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도 기회가 생겨서 다행이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오늘 신문들에서 이 사진도 참 많이 보이는데요. 왼쪽은 이제 창경궁으로 보이고요. 예, 어떤 기사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경향신문의 기사인데요. 일제가 갈라놓은 창경궁과 종묘 90년 만에 이었다라는 제목입니다. 아래쪽 사진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좌측에는 창경궁의 모습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종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앙이 지금 녹지로 이어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녹지 아래를 보면 도로가 있습니다. 원래 율곡로인데 이걸 터널 형식으로 덮은 녹지가 생긴 겁니다. 네. 원래 이렇게 도로로 갈라져 있던 걸 지화하면서 잇게 된 건데요.
앞서서 일제가 갈라놓았다라는 제목을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네. 1932년 조선 총독부가 창경궁과 종묘를 종묘 관통 도로로 설치하면서 갈랐습니다. 교통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당시에 풍수지리상 이 북한산에 맥을 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해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난 2011년부터 역사 복원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드디어 다시 이어져서 내일부터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창경궁과 종묘의 운영 방식이 조금은 달라서 당장은 양쪽을 오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창경궁은 자유관람이지만 종묘는 예약을 통해서 시간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두 곳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이곳을 통해서 자유롭게 양쪽을 오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